네, 오늘은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을 "비트코인 연내 2억 찍는다."라고 지어 봤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한 1억 5천 정도 되죠. 그래서 2016 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30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걸 인제 해마다 평균 상승률로 환산을 하면은 90%씩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뉴스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러시아에서도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기사를 한번 볼게요. 트럼프 푸틴 암호화폐 전면전. 푸틴이 관계자들한테 "비트코인을 비축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가 되어 왔죠. 그래서 그 생존의 돌파구로 비트코인을 주목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릭스라고 하는데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음 중국, 그다음에 남아공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서 카잔선언을 통해 별도의 결제 시스템 구축을 공식화했다. 이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새로운 통화를 만드는 등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보복을 하겠다. 관세로 보복을 하겠다고 경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법안도 발의가 됐고요. 이 법안은 이제 5년간 매년 비트코인을 20만 개씩 총 100만 개를 매입해서 전략 준비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라고 해요. 이제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인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할까 보니까 비트코인 가치 상승에 따른 여러 리스크 해지, 그다음에 물가 상승과 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을 비트코인 보유로 상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할 경우 국가 부채의 35%의 감축이 가능하다. 아주 좋은 방법이죠.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은 부채 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예. 그 디폴트를 계속 눈앞에 두고 있죠. 그래서 옐런이 인제 다음 주에 미 부채 한도 도달에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라고 해요. 채무 불이행을 막을 것이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막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에 인제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데도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거예요.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려 한다면 기존의 달러로 보유하던 자산 일부를 팔아서 비트코인으로 대체하는 수요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 과정에서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지 않고도 달러 유동성이 전 세계에 풀리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적인 그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 교역 시 중국 위안화를 활용하거나 밀무역을 기반으로 버텨왔어요. 러시아가. 근데 이제 달러와 달리 누가 비트코인 사용을 막을 수 있는가라는 말을 푸틴이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세계 각국이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뭐 브라질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아주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브라질은 최근 국제 준비금 5%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법안을 제안했고 폴란드 대통령 후보인 멘체는 당선 시 비트코인 준비금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네. 캐나다 역시 최근에 시 재정 운영에 비트코인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세금과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받고 시 보유금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리고 인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인제 리플, XRP, 그다음에 솔라나, USDC 등 4 개의 암호화폐로 확대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인제 반비트코인이었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었는데 비트코인은 한마디로 사기다, 스캠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2021년 6월 달에 "비트코인은 미국 달러와 경쟁하는 또 다른 통화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인제 입장을 바꾼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더 많이 발행되면 발행사들은 더 많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구매하게 된다. 결국 국제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정부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그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 보자면은 미국의 어떤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려는 의도는 이 디폴트를 막기 위함이죠. 더 이상 이제 달러를 찍어내는데 한계에 봉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제 뭐 자기가 직접 나서 가지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들이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좀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비트코인이 예전에 비해서 그 신뢰도 측면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뭐 인제 "상품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잠깐 인제 관심을 가졌다가 한번 쭉 빠졌었죠. 그리고 최근에 ETF가 승인이 되면서 한 번 더 인제 급부상을 했었고, 이제 요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완전히 격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해마다 거의 2 배씩 상승을 해 가지고 지금은 300 배가 됐어요. 300 배가 됐어요. 지금 2016년 5월 6 일에 52만 원이던 게 지금 300 배가 된 거죠. 그래도 지금 인제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는 그런 인제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마지막 모멘텀이 바로 이 정부 비축이라는 거죠. 결국엔 이거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날이 온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처음에 인제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길가의 그 돌멩이보다 못하는, 발로 차는 그 돌멩이보다 못하게 여기다가 인제 이게 뭐 화폐로 뭐 "커피를 한 잔 사 먹을 수 있다. 뭐 피자 한 판을 사 먹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때도 아마 다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다.'라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걸 인제 트레이딩 도구로 삼아서 많이 인제 가까이 한 거죠. 그러다가 인제 쪼금씩 이게 '돈이 된다.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한다.'라는 인제 그런 컨센서스가 생기면서 투자 도구로서 또 각광을 받고, 현재는 인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어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될 것이다.' 라는 게 거의 인제는 기정사실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제목에는 '비트코인 연내 2 억을 찍는다.'라고 했는데 뭐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상반기에도 찍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거의 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올해 안에 2025년 올해 안에 아마 2 억을 넘어간다고 해도 뭐 이게 전혀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제 비트코인, 전 세계에서 달러를 대체하는 비축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